안녕하세요. 최부엉부엉입니다. 우선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중요한 내용은 정리해서 영상 마지막 부분에 언급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시죠? 혹시 2학년 때부터 동아시아사를 공부하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올해부터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두 경우 모두 3월 모의고사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모의고사 저도 함께 이제 풀어볼 텐데요. 앞으로 남은 8개월간의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고 계획을 세워보는 영상이 되도록 이야기를 함께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월 모의고사라는 점에 집중해서 내용을 한두 번은 봤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더 이상 내용학습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한 문제의 보기 하나하나 를 보진 않을 겁니다. 그 보기 하나하나를 확장해서 내용들을 더 전달하는 식으로 하진 않을 거고요. 일단 답을 고르고 앞으로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야 할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보는 모의고사 해설 영상에서는 문제 하나하나마다 정답 보기, 오답 보기 하나하나 내용을 확장해가지고 그리고 출제 의도를 파악하면서 설명하는 영상으로 제공을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시겠죠? 자, 가봅시다.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3월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바로 갑니다. 자, 가문화가 남긴 유물로 옳은 것은 자, 동아시아사 항상 1번 문제의 유형은 같죠? 보통 신석기 문화가 이렇게 나오고 자, 볼게요. 농경과 목축, 바로 신석기 문화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창장강 하류 유역에서 발전한 신석기 문화 뭐가 있습니까? 허무드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신석기 시대 내용들이 쭉 나와 있네요. 그리고 허무드 문화에서 또 다른 특징은 벼농사가 시작됐다. 우리가 보통 한국사나 뭐 대부분 청동기 시대부터 벼농사가 시작됐다. 그냥 농사는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되지만 청동기 시대부터 벼농사 시작됐다고 배우는데 허무드 문화는 신석기 문화인데 거의 최초로 벼농사, 쌀농사가 시작됐음을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배우죠. 자, 허무드 문화와 관련된 유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은 비파용 동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뭡니까? 한반도 지역에서 고조선의 영역과 함께 배우는 부분. 2번 같은 경우도 교과서에 사진 자료가 있는데 상나라에 4발 달린 소 또는 제사용품 이렇게 배우실 겁니다. 그 얼굴 문양이 새겨져 있기도 하고요. 요건 이제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고 청동기 시대가 접어들면서 이제 발굴이 되는 겁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허무드 문화 돼지 모양의 그 무늬가 있는 토기가 발견됐다. 신석기 문화가 보통 토기의 모양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잖아요. 그쵸? 4번 빗살무늬 토기의 한반도 지역의 신석기 문화고요. 5번이 좀 낯서십니까? 근데 5번이 혹시 돌로 만든 것처럼 보이십니까? 요것도 이제 교과서마다 사중 교과서 중에 선생님이 파악하기로는 나도 이제 더 외우지 못하는데 2군데 정도 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동탁이라고 그 금속으로 만든 뭐 이제 보통 청동기 시대에 시작될 때쯤 만들어지는데 종 모양의 제사용품입니다. 종 모양 알겠죠? 종 모양의 제사. 이 종이에요. 종 보통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 종 모양이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자, 아무튼 동탁이라고 불리는 유물로서 이제 신석기 문화와는 거리가 멀겠죠. 알겠죠? 자, 오늘 해설 강의도 어김없이 연표를 함께 갖고 왔는데 자, 여기 허무드 문화 찾을 수가 있겠죠? 연표 이제 벌써 정말 이제 엄청 유명한 연표가 됐습니다. 정말 하루에도 3-4명씩 2년 가까이 지금 매일매일 연표를 선택하신 학생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DM이나 댓글 또는 이제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번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을 함께 무조건 공부해야 됩니다. 이 시기는 기록이 남아있고 그런 시기가 아닌 선사시대이기 때문에 유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 교과서에도 사진 자료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지도와 함께 파악해서 큰 강 주변에 그리고 한반도와 일본 지역 조문토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구분을 잘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국 역사에는 국명이 한글로 뿅이라고 표시된 나라가 많던데 어떤 나라가 있나요? 가 있고 오를 멸망시키고 삼국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거 아주 참신한 유형의 문제네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 요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반영한 문제, 스트레스 문제. 3번째 지금 답변에는 수에 의해 멸망한 남조의 마지막 나라도 뿅이었어요. 지금
한글로 뿅이라고 불리는 같은 발음인가 봐요. 한글 발음이. 근데 여러 나라래요. 지금 일단 보면은 그런 나라가 여러 개 있는데 지금 답변을 통해서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어요. 오를 멸망시키고 삼국시대 후한 이후에 위촉 오가 나눠져서 삼국시대 삼국지의 그 이야기를 진행시키잖아요. 그 나라를 통일시킨 게 이제 어딥니까? 위의 나라에서 이제 신하로 있던 사마씨가 이제 건국한 진나라죠. 자, 진. 수에 의해 멸망한 남조. 자, 위진 남북조 시대에 남조, 북조에는 이제 흉노, 선비, 갈저강들의 5호가 이제 그 수립한 16국에 있었고 북위 등으로 통일되고 뭐 동이 서위 나눠지고 북제 북주 이렇게 나눠졌는데 거기서 수나라가 나오죠. 수나라가 밑에 그 당시 이제 밑에 한족은 그 진나라가 동진이 되어서 그 이후에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했을 때 마지막 남조의 마지막 왕조 진나라. 이게 다 진이라는 거예요. 뿅이라는 건 진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가에 들어갈 또 다른 어떤 진나라는 무엇일까를 찾는 문제입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릴 수 있어서 교과서에서도 연표 같은 거 나올 때 항상 한자를 같이 써줘요. 여러분들이 한자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자 몰라서 못 푸는 문제는 절대 없어요. 그러나 요거는 이제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한 번만 알려주도록 하면은 일단은 여기 있는 진나라는 이렇게 생긴 이제 진나라예요. 선생님 한자도 뭐 잘 쓰는 편이 아니라서. 그리고 이제 남북조 시대 남조에 있던 진나라는 이렇게 생긴 진나라입니다. 우리 동력동자 아시나요? 이렇게 생긴 진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더 유명한 사실 진나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진나라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요렇게 다 진입니다. 알겠죠? 중국어 발음은 뭐 성조나 뭐 조금 발음은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데 이렇게 우리 한글 발음으로는 다 진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럼 지금 가에는 요 진나라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 합리적인 답이 나오겠네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송과 전연의 맹약을 나른 나라는 어딥니까?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 그쵸? 한무제의 공격으로 멸망한 나라 어딥니까? 고조선. 고만 적어도 다 들리시죠? 자, 고조선 또는 뭐 저기 베트남적 뭐 남비엣 이 정도 고르면 되겠죠? 전국시대 분열을 통일한 나라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 할 때 전국 물론 요 표현이 일본 전국시대도 뭐 맞는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옳은 걸 고르는 거니까 이 말도 맞으면 이 말도 답이 되겠죠. 우리 전국 7웅 7개의 나라 연제초 한위조 진 중에 진나라가 통일을 하죠.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 통일하는데 활약한 황제가 누굽니까? 최초의 황제 진시 황제. 오케이? 보통 인물 문제로 해가지고 진시 황제 뭐 이렇게 나오고 뭐 그럴 텐데 진시 황제 업적 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진나라 자체가 나오게 됐어요. 4번 왜 노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은 나라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도 공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알게 될 겁니다. 후한의 광무제 때 이제 후한을 수립한 그 직후에 일본의 여러 이제 소국들 중에 노국이라는 나라를 책봉을 했습니다. 요 후한에서.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저기 금 도장이 있어요. 금인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교과서 중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외에서 일본에서도 중국에 조공을 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다 연표 선생님이 적어놨나요? 자 적어놨나? 지금 뭐 여기 보면은 연표 보면 여기 써 있네요. 자 후한이 노국을 책봉했다라고 이제 써 있죠. 그리고 또 방금 위에 뭐가 있어요? 고조선 남비에선 생략하고 뭐 요나라 뭐 여기 뭐 요나라 전연의 맹야 이렇게 나오는 연표까지 이제 있고요. 온조 집단이 한강유역에 세운 나라 한국사나 백제 답 3번 고를 수 있겠고요. 이거 좀 참신한 문제였어요. 3번 볼게요. 그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탐구 활동을 묻는 문제, 주제를 묻는 문제, 제목을 묻는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자, 겁부터 먹지 말고 어려서부터 불국투를 그리워하던 그 뭔가 불교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태종 치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태종이 몇 명 있죠. 먼 여행길에 나섰다. 우리가 동아시아사 불교 파트를 공부할 때 자꾸 여행을 다닙니다. 이 여행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불교의 이제 그 시작인 인도로 많이 여행을 보통 가고 경전을 얻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걸 뭐라고 합니까? 순례라고 하죠. 순례를 많이 가고 관련해서 지금 그니까 어떤 스님 나오겠네요. 인도를 갔던 스님이래요. 여러 해가 지나서 불경 가지고 왔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이역의 모습, 이역이라는 것은 타국 다른 나라 뭐라고 라는 뜻이에요. 이를 결정적 힌트가 있는데요. 대당서역기라는 이제 책에 이제 이 사람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자 대당서역기니까 일단 답은 여러분들 현장을 이제 떠올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 스님들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겠네요. 탐구활동 문제치고는 좀 어려운 지금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이라고 찾아야 되고
현장과 관련해서도 이제 그 불교 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배우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1번 도다이사의 창건 목적. 자, 도다이사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이제 8세기에 그 나라 시대가 시작될 때 그 쇼무천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불교를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 일본에 대한 얘기. 자, 쇼무천왕에 대한 얘기네요. 그리고 천왕이라고 부르기는 싫은데, 자, 대안탑이, 자, 여기 정답이 되겠네요. 그 현장이 이제 갖고 와가지고 대안탑으로 그걸 기념하고, 이제 뭐 그 탑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탑의 모양과 상당히 달랐잖아요. 교과서 혹시 뭐 기억하실까요? 그 탑에다가 이제 불경을 보관하기도 하고, 이제 불교를 상징하는 건물축물이죠. 자, 일본의 개요를 전해준 사람은 감진입니다. 불국사 3층 석탑의 건축 특징, 이거 뭐 지금 현장을 찾는 건데, 현장에 한국 왔다 이런 거 뭐 처음 들어보시죠? 자, 윈강석굴 사원의 대부를, 윈강석굴 사원도 중요한 이제 개념이 될 텐데, 이거는 북이 남북조 시대 오후 16국 통일한 북 위에서 대규모 이제 석굴을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황제의 얼굴을 부처의 얼굴로 이제 대신하게, 부처의 얼굴 부분에 황제의 얼굴을 새겨가지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기도 했다. 요렇게 이제 공부를 했죠. 자, 요 얘기도 잠깐 하자면, 그 불교 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로 순례를 갔던 여러 인물들입니다. 순례 갔던 인물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은 책들. 인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현장도 나왔고 감진 지금 나왔지만, 앤닌 기억나십니까? 법현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사의 원효, 의상, 뭐 원광법사 이런 사람들도 있고 상당히 많고, 일본으로 가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일본은 그리고 특유의 불교가 형성되는 과정, 요런 데 초점을 맞추고,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 뭐 호국 불교 뭐 이런 거 유교와 결합된 거, 그런 특징들 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고, 뭐 여기도 연표로 선생님이 아마 그려놨을 건데, 자, 여기 현장 대안탑 이렇게 나란히 그려놨고, 감진도 이렇게 있네요. 요 법현 같은 스님도 이제 등장하고요. 여러 스님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까 여기 도다이사, 쇼무천왕, 그쵸? 감진이 여기 참석해가지고 뭐 그 참석을 했다, 요런 기록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게까지 나오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4번 밑줄 친 중원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자, 중원이라는 표현이 중국 대륙 안쪽 중심 부분을 이제 의미하죠. 보통 태정관이란 말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일본의 그 단어는 율령 체제, 뭐 동아시아의 율령이 있다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배우는 건데, 일본에서도 율령을 반포한 이후에 이관팔성제라는 걸 수립을 하잖아요. 율령체제. 뭐 보통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좀 모방을 하고 독자적으로 이제 수용해가지고 만드는데, 그때 이관, 신기관과 태정관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즉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그 얘기예요. 신라에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대. 자, 신라도 있던 시기인가봐요. 바다 건너 중원 왕조. 신라가 있던 시기에 지금 중국에 어떤 왕조가 있는지를 찾는 거네요. 조공을 사진을 보냈고, 두렵습니다. 신라에 도착한 다음에 길을 막지 않고. 지금 나와 있는 정보는 이관팔성제가 수립된 이후에 신라가 존재하던 시기의 중국 왕조인데, 당나라겠네, 당나라. 여러분, 이게 지금 잘 알아셔야 될 게, 당나라, 원래 일본은 이제 보통 어디부터 얘기할게요? 야마토 정권부터 얘기할게요. 야마토 정권이 이제 그 일본의 그 여러 소국들을 통일하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당나라와 수나라도 마찬가지고 당나라도 마찬가지고 많이 배워옵니다. 그 배워온 걸 바탕으로 중국의 당나라 일대 그 야마토 정권에서 다이카 개신이라는 엄청 중요한 사건이 이제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당나라로 보냈던 견당사 기억나십니까? 그 그 사신들, 당나라로 배우러 갔던 사신들이 많은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와가지고, 일본에서도 우리도 한번 당나라처럼 멋있게 여러 가지 체제를 개혁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다이카 개신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다이호 율령이라는 율령이 반포되고요. 그리고 일본이라는 국가명, 그리고 그 지배자를 천황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관팔성제, 율령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이관팔성제가 실시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질문은 지금 이관팔성제가 만들어진 이후고, 지금 신라가 같이 존재하니까 당나라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보기도 한번 볼게요. 기억니은 문제네요. 주변국에 화본공주를 보냈죠. 당나라 같은 경우 주변에 뭐 돌궐이나 뭐 저 토번 이런 국가들한테 화본공주, 황제의 딸이나 친척 그 뭐 여자를 보내면서 좀 친분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었죠. 막 무조건 싸우기는 힘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복지에 도후부를 설치하고 도후부 또는 도독부를 설치했었죠. 다 당나라에 해당하는 얘기.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살수에서 고구려의 대패하였다. 이건 이제 수나라의 경우인데,
수나라가 있었을 때 이제 다이카 개신 이전이기 때문에 그 뭡니까 이관팔성제가 이제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펜슬이 떨어져가지고 잠깐 죽고 있습니다. 주웠습니다. 자, 히미코를 친위 외왕으로 책봉하였다. 이 왕조는 어디냐? 여기 위라고 써있네요. 위나라요, 위나라. 위나라. 자, 요것도 연표를 한번 살짝 볼까요? 자, 당나라가 있고, 그쵸? 저기 형광펜으로 당나라가 있잖아. 도후부 뭐 설치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저기 뭡니까? 다이카 계신 저 여기로 가야 돼요. 당나라 이후에 견당사를 파견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배워오고 선진문물 방금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개혁이 이루어지는 얘기. 이렇게 연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어떤 시대인지 알 수가 있겠죠. 히미코 위나라 책봉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이 위나라 있잖아요. 우리 삼국시대 위나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답은 뭐 고를 수 있겠죠. 이 답을 이 당나라인 걸 몰라도 지금 보니까 두 개가 당나라고 요거를 구분할 수 있으면 답을 두 개 고르는 거니까 또 고를 수도 있겠네요. 자, 밑줄 친 오랑캐란 말은 사실은 중국의 중원 왕조의 한족들이 그 주변 이민족들을 부르던 표현이라 좀 낮춰 부르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서 이렇게 보통 안 부르긴 하는데 그런 단어가 나왔네요. 모문용이라고 반갑진 않을 수 있겠네요. 사람 이름이 나왔고 모문용이 지금 가도에 들어가가지고 오랑캐를 무찌르겠다라고 외치고 있으니까 그 근처 요동 지역의 백성들이 이에 호응했대요. 모문용 가도 주둔에 대해서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한반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요동반도가 있고 여기 산동반도가 있잖아요. 요 근처에 있는 섬이 가도예요. 요동반도고. 오케이? 여기에 모문용이 명나라 장군인데 명나라 장군 모문용이 여기 머물러가지고 오랑캐를 선멸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오랑캐가 누구냐? 후금을 의미합니다. 여진 만주족이라고도 이제 이름이 바뀌는 얘네에 대한 얘기예요. 그 밑줄은 지금 후금을 우리가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때문에 요거를 조선에서 일부 지원한다 요런 의혹 이런 걸 빌미로 해가지고 후금이 쳐들어오잖아요. 이게 바로 정묘호란이죠. 오케이? 뭐 요렇게도 뭐 연결이 되는 건데, 자, 이 오랑캐에 대한 설명, 후금, 여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1번 팔기지를 정비하였다. 여기 정답이 되겠네요. 누굽니까? 후금의 누르하치가 이 여진족을 다 통합하고 후금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이제 하는 거죠. 예전에 금나라의 영광을 되찾자라는 의미에서 후금, 물론 후금이라고 불린 건 이제 후대 사람들이 붙인 건데 구분하기 위해서 금나라를 다시 이제 부활시킨 겁니다. 1번이 정답이고 수도를 대도로 옮겼다. 대도 요 표현도 이제 중요하게 원나라 쿠빌라이 칸.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세키가라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임진을 한 이후에 이제 동군과 서군으로 나누어진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력,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력이 전투를 벌여가지고 도쿠가와가 승리, 동군이 승리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막부 정권을 새롭게 연다. 그게 무슨 막부입니까? 에도 막부. 오케이. 4번 남명간 동명간제 마련했다. 거란이 되겠죠? 동남아시아 등지로 정화의 함대를 파견하였다. 명나라. 오케이, 영락제. 자, 지금 여기 본 것도 다 연표에 지금 나와 있는데 뭘 봐야 되나요? 자, 형광펜. 누르하치 같은 경우 팔기제 여기 나오고, 그쵸? 이 연표가 이게 완벽하진 않을 수 있는데 꽤 훌륭한 연표입니다. 자, 대도로 천도했다라는 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쿠빌라이 대도 천도, 그쵸? 그럼 이런 것도 찾으면 되겠고, 남명간 북명간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거란 요 나라, 그쵸? 명나라 영락제, 정화 해외 원정 뭐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지금 보니까 세키가라 전투는 여기 없네요. 선생님이 표시를 안 해놨어요. 이런 것들 내가 개선해서 좀 더 좋은 연표를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1번 고를 수 있겠고요. 좀 답만 고르는 식으로 한다는데 또 결국 TMI가 좀 많아지게 하는 것 같은데, 자, 6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렇게 생긴 문제들이 쉬워요. 좀 걱정하지 마세요. 자, 쉽다고 말하고 어려우면 안 될 텐데 3점짜리 아니네요. 자, 숭화강 유역에 있던 부여에서 살았대요. 어떤 사람들이 동아시아 이주민 실태조사. 여러분 동아시아 이주민 이사간 사람들, 이동하는 사람들, 동아시아에서 이제 인구의 이동이 정말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네요. 지금 주몽이 부여에서 정치적 갈등을 피해 남쪽, 이거 한국사랑도 관련 있네요. 주몽이 우리가 이건 신화에 가깝지만 고구려 건국 신화 대충 내용 알고 있잖아요. 주몽이 다른 이복 형제들의 질투를 많이 받고 자기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 자기 믿고 따르는 부하들을 이끌고 졸본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거북이 자라가 꼬부기가 막 다리 만들고 막 잉어가 다리 만들고 잉어킹 그래가지고 졸본으로 간 다음에 나라를 건국한다. 그 나라가 뭡니까? 고구려죠. 그렇죠? 그 얘기가 지금 나오게 되겠네요. 이 이후에 이 사람들은 고구려 건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1번 새로운 국가 건설에 참여했다. 고구려를 건국하는데 참여를 한 거죠. 자, 여기 인구 이동에 대한 얘기예요.
또 이런 표현들이 또 중요할 수 있으니까 단원 중단원 제목입니다. 고구려 건국과 관련된 거 1번 답 고르면 되겠고 2번 강남 지역 관계 시설을 확충하였다. 뭐 요것도 그 뭡니까 인구 이동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그 5호 16국이 흉노선비 갈저강이 그 나오면서 그 후한 이후 삼국을 통일한 서진이 있을 때 진나라 있을 때 5호 16국이 북쪽 지역을 차지하면서 이 한족들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동진이 되잖아요. 그렇죠? 내려가서 그 내려가는 걸 계기로 아래쪽 강남 지역 창장강 유역 지역 그 지역이 발전한다. 거기 관계 시설이 뭡니까? 물을 이렇게 흘러보내는 그 농업 발달에 중요한 이제 시설 같은 게 만들어진다. 그 얘기와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이후 시대이긴 하지만 송나라도 남쪽으로 쫓겨나서 남송이 되잖아요. 그때 금나라의 침략으로. 그때도 송나라가 남쪽으로 가면서 한족들이 다시 이동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상공업이 발달하고 또 농업도 발달하는 그게 결국 한족의 이동과 관련된 얘기예요. 3번 변홍사 기술을 원주민들에 가르쳐줬다. 밑에 야마토 정권의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도웨인 뭐 또는 일본 입장에서 도레인이라고도 불리는 한반도를 통해서 이주한 이제 지식인들 한반도 한국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일본으로 가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쳤다. 이런 식으로 서술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선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단속하였다. 선비어 흉노 선비 갈저강 그 5호 16국을 통일한 북위에서 자기들도 한족화 되겠다라고 해서 한화 정책을 펼치죠. 효 문제가 그렇죠? 그 얘기와 관련된 얘기죠. 선비어 금지하고 수도를 러양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관련이 없는 얘기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막부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센고쿠 시대의 전개라는 제목이네요. 여기 이게 전국시대, 일본의 전국시대죠. 그렇죠? 자, 이 막부래요. 지금 막부의 쇼군 아시카가 저 아시카가 가문이 이끌었던 막부 첫 줄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수준까지 곧 오셔야 됩니다. 무로마치 막부. 그 전에 있던 막부 가마쿠라 막부는 누가 이끌었습니까? 미나모토 씨, 미나모토 노라고 이제 부릅니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이제 만들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막부 뭐 있어? 마지막 막부 에도 막부는 도쿠가와 가문. 오케이. 이 무로마치 막부예요. 그 얘기인데 후계자 선정 문제를 두고 전국 각지에서 뭐 반란이 일어났네. 내란. 요 내란 혹시 여러분들 개념화가 돼 있을까요? 온인의 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온인의 난을 계기로 쇼군의 이제 권한이 매우 축소되고 거의 다 그 밑에 있던 부하들이 자기 지역 영지로 돌아가요. 다이묘들이. 그래가지고 다이묘들이 내가 쇼군할래 하면서 치고받고 거의 100년 동안 싸웁니다. 그게 바로 전국시대, 일본어로 센고쿠 시대가 시작된 거를 의미합니다. 요거 문제는 쉬운 편입니다. 1초쯤만 봐도 알 수 있고 센고쿠 시대라 이런 얘기도 없어요. 보통 그냥 다이묘들이 각축을 벌였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센고쿠 시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우르마치 시대에 이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거 고르는 거네요. 홍로몽을 읽고 있는 상인. 자, 이것도 이제 그 서민 문화 특집 문제에서 거의 자주 나오는 이제 표현인데 소설이에요, 소설. 자, 이거는 일본의 에도 막부. 요거 좀 이따 연표를 통해서 얘기할게요. 헤이조쿄 건설의 동원 지금 얘기할까? 자, 여기 보면은 요 에도 막부 시대에 자 여러 가지 서민 문화가 발달합니다. 조선에서도 발달하고 탈춤, 판소리 이런 거. 이거 한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경제도 발전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조니 문화, 그 상인들을 중심으로 조니 문화가 발달하고 이런 소설 같은 거 가부키, 우키요에 불나쿠 인형극 같은 거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여기 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명말 청초를 다 포함합니다. 자, 요거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배워요. 교과서에서. 명나라 말기, 청나라 시기 이렇게. 그 중에 서민문화, 홍로몽 여기 등장하죠. 경극, 그 있잖아요. 이런 소설들. 그리고 사대기사, 삼국지 같은 것도 이제 편찬되고. 요렇게 이제 자주 보면 이건 익숙해집니다. 알겠죠? 헤이조 쿄쿄쿄에서 라는 수도가 이제 만들어진 거는 일본의 나라 시대. 자, 에도로 향하는 통신사의 수용, 조선 통신사 이거 한반도 조선으로부터 이제 오게 되는 사신이죠? 이 에도 막부 시기 에도로 향하기도 하고요. 감합 무역을 감독하는 명나라의 관리 무로마치 미음 감합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답 4번. 자, 몽골 고려 연합군과 싸우는 무사 이 가마쿠라 막부 때입니다. 가마쿠라 막부 때 한반도에 이제 원 간섭기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고려와 몽골 연합군이 일본까지 정복하려고 쳐들어가는데 태풍 만나고 가마쿠라 막부에서 이제 항쟁을 해가지고 치열하게 저항해가지고 무찔러냅니다.
일본 원정은 실패로 돌아가고요. 4번 답 고를 수 있고요. 각 국가에 대한 설명. 어떤 국가인지를 볼게요. 아버지를 몰아내고 뿅뿅의 선우. 자, 선우 자리 흉노죠. 유명한 선우 이름 바로 보이네요. 묵특선우. 그쵸? 한고조 유방이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서 그 공격을 갔는데 오히려 포위돼가지고 백등산에서 굴욕적인 항복은 아니에요. 화친을 했다. 뭐 요렇게 같이 배우죠. 매우 치욕스러운. 그 이후에 이제 한나라에서 막 여러 가지 돈도 주고 공주도 보내고 뭐 이런 얘기 이어지는 거. 그 다 흉노를 고르면 되겠네요. 흉노에 대한 설명. 별무반을 편성한 거 어딥니까? 우리 이거 한국사에 나오잖아요. 고려. 분서갱유를 단행하였다. 진시황제 진. 그리고 다이후율령 아까도 잠깐 언급됐었는데 그치? 삼월모의고사가 요렇게 조금 보기들이 겹치긴 합니다. 자, 다이카 계신 이후 야마토 정권이라고 써놓을게요. 일본에 대한 얘기예요. 다이카가 계신 이후에 율령이 반포되죠. 좌현왕과 우현왕을 두었다. 선우 아래에 이제 좌현왕과 우현왕을 두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죠. 4번 평성에서 로양으로 천도하였다도 제가 아까 잠깐 말했죠. 북위 얘기할 때 한화 정책할 때 북위가 이제 한족화되는 과정에서 한족들이 주로 이제 있던 수도의 역할을 하던 로양, 나급으로 이제 천도를 했다. 다 같은 말이었어요. 이렇게 답 고를 수 있겠죠. 9번 가나 학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학문 나학문이네요. 왕수인 이름 나오면 바로 아시겠죠. 심증리 지행합일. 자 양명학 왜 나왔죠? 너무 성리학이 이제 학문을 위한 학문 교조화되고 요런 비판을 하면서 좀 더 현실 그리고 실천을 더 중시하는 그리고 성리학이 성즉리라면 양명학은 심증리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 이제 양명학이 나오죠. 그 왕수인 그리고 왕양명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쵸? 모토리 노리나가 좀 낯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이제 많이 되지 않았으면 낯설 수도 있는데 그 일본의 이제 국학 그러니까 일본이 예전에 아주 고대 시대에 일본도 아주 잘 살았다. 우수성을 좀 강조하는 그런 일본의 여기 고전을 중시한다고도 적혀있는데 고대 일본의 우수성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그런 연구입니다. 국학, 좀 국뽕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책 중요한 책입니다. 이렇게 이게 답은 나는 국학이에요. 알겠죠? 여기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애매하게 돼 있으면 고학과도 관련이 있을 텐데 시기적으로도 좀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 고학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이제 두 명의 사람을 배웁니다. 오교 소라이 이토진 사이. 자 이렇게 글자 5글자인 사람들이라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연표에 선생님이 그려놨을까요? 자 그렇죠. 자 여기 고학 오교수라이 이토진 사이 국학 모토리노라이 고사기 전까지 연표 훌륭. 자 이거 골라볼게요. 서양 문물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거 아니죠. 지금 서양 문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건 이제 근대로 나아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청나라 말기 쪽으로 가서 자 성리학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해가지고 방금 말한 게 그대로 나왔네요. 양명학이 만들어졌죠. 양명학 이후에도 요 유학의 흐름은 또 이어지게 될 겁니다. 막 고증학 이런 것도 나오고 그 이후 공양학 이런 흐름 유교도 그 유학의 흐름을 따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매우 시언력이 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명나라 말기에 시기는 상당히 비슷한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 아담샬 기억납니까? 서양 문물이 막 들어온다기보다는 그 예수회를 통해서 여러 과학 기술이 들어오잖아요. 고녀 만국 전도 마테오르치 기억납니까? 그런 느낌의 이제 공부죠. 그래 아담샬이 들어와가지고 시헌역이라고 그 날짜를 세는 그런 이제 역법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학이랑 관련 없죠. 공자맹자 시대의 유학으로 복귀를 추구하였다. 요 문장이 바로 고학이에요. 일본에도 유교가 이제 발전을 했을 텐데 그 아주 원시 유학이에요. 원시 유학. 춘추전국 시대의 유학으로 제대로 초창기로 돌아가서 연구를 하자. 그런 어떻게 보면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겠네요. 고학과 국학을 좀 몰랐으면 나도 고를 수도 있겠네. 근데 이번이 확실하네요. 가나 서원과 향약에 의해 확산되었다. 이건 좀 조선시대 살인 배울 때 가끔 얘기하는 건데 성리학이라고 이제 고르면 되겠네요. 10번 갈게요. 지도에 나타난 시기 가도시에서 볼 수 있는 거 지도가 있고 여러분 이 지도만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으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고3으로서 동아시아사를 선택했으면 장안의 화제, 장안이 수도였던 당나라, 금성, 경주, 수도 여기 지금 모양이 이런 모양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통일신라 아니면 고려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당나라가 옆에 있고 장안 여기는 신라죠. 통일신라. 여기 뭐겠어? 바래겠네요. 남북국 시대. 그리고 더 확실한 거는 헤이안큐가 수도라는 거잖아. 지금 수도 헤이안 시대. 요게 동시에 있던 시대입니다. 연표 또 봐. 연표 자.
어디 있어. 자, 해만 있는데 발해도 있고 지금 당나라도 있고 통일신라도 있고 해이안 시대도 있는 거. 요 시기 여러분들이 잘 고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제 발해에서 가도시 요 그림도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발해 수도 상경성인데 이까지는 모르더라도 이 그림이 뭘 의미하냐면 막 수도 그림이 연달아 이제 있는 자료가 이제 있어요, 교과서에. 그래가지고 당나라의 수도 장안성을 본따 가지고 저기 일본의 헤이조쿄도 그렇게 그 건설이 되었고 상경성도 이렇게 건설이 되었다. 가운데 주작대로 쫙쫙 뻗어 나가는 모습. 지금 여기 보면은 발해의 상경성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고르라, 뭐 이런 얘기네요. 즉 발해의 수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골라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자, 1번 사서집주를 읽는 선비. 사서집주 같은 경우는 남송, 성리학, 주자가 이제 편찬해낸 거기 때문에 요거보다 뒷시기죠. 이 시기에 볼 수가 없죠. 주자감에서 공부한 학생 발해에 이제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주자감이 이제 있었죠. 요것도 다 여기 있겠죠. 발해 주자감, 이렇게 문저원이 뭐 서적 편찬하는 기능도 있고 연표에 다 있습니다. 팔만대장경 고려시대죠. 이거보다 훨씬 뒤. 제사를 주관하는 신기관 관리 이 시대에 볼 수가 있습니까? 모르겠죠. 이 시기에 볼 수 있어요. 지금 해이안 시대니까. 그 전에 이제 야마토 정권이 만들어지고 다이카 개신 이후에 이관팔성제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태정관과 신기관. 근데 중요한 거는 가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이잖아요. 일본에서 보는 거잖아 지금. 오케이. 다이카 개신의 조칙을 선포하는 군주. 이것도 일본 얘기. 요렇게 이제 고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10번 넘어갈게요. 자, 11번 갑니다. 밑줄 친 이 시기 동아시아 문제. 지금 그림부터 눈에 확 들어왔는데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오는 바로 동아시아 서민문화 문제. 일본의 조니문화, 서민문화. 한국사에도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부분이죠. 자, 아까 시기 함께 알아봤었죠. 뭐 까치, 호랑이, 씨름, 상공업 발달, 나와있네. 서민문화 발달한 시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때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 자, 한국사에서는 이제 한국만 알면 되겠지만 동아시아에서 아까 연표 봤던 부분 기억나죠? 이 문제만 볼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마다 여기 봤던 서민문화, 일본의 조니문화, 한국의 서민문화, 중국 같은 경우는 청나라식이랑 명나라 말기, 요렇게 서민문화에 대한 내용. 한글 소설이 유행하였다, 맞고요. 제자백과 너무 뜬금없네요. 춘추전국시대 틀리죠? 춘추전국시대. 일본의 분락구, 이거 인형극인데 일본에 이것도 서민문화 아까 그 표시가 되어 있어요. 대월사기가 저술되었다. 대월사기 혹시 낯설어요? 대월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여기서 말한 대월은 쩐왕조, 베트남의 비중이 많이 적어졌지만 요 대월사기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 중국과도 연관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이제 몽골이 있을 때 몽골의 침략을 다들 힘들게 이제 맞서 싸웠어도 많이 이제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베트남의 쩐왕조는 끝까지 맞서 싸웠고 실제로 몰아내기도 합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 그 몽골의 침입을 맞아서 역사책이 편찬되는데 그게 바로 대월사기입니다. 쩐왕조 때. 우리 고려도 몽골의 침입 때 뭐 삼국유사나 제왕군기 같은 게 편찬되면서 민족의 자주성을 높이자라는 이제 의도가 이제 숨겨져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몽골식이니까 시기적으로 매우 맞지 않죠? 그 기억 디귿이네요. 답 2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서민문화는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근데 꼭 그림이랑 함께 나오더라고요. 그림과 함께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12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천계령이 해제됐네. 자, 우리 이제 해금 정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잘 배웠었죠. 천계령 해제된 이후에 나가사키에서 나타난 변화. 천계령이 해제됐으니까 뭔가 활발하게 이제 교류가 있겠네요. 청상인들이 활발하게 지금 왕래하면서 무역이 증가했다라고 나오겠죠.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무역량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다 보니까 일본의 은이 상당히 많이 중국으로 유출이 됩니다. 외부로.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 청나라 상인들한테 신패를 발급하여서 통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허락받고 무역해라, 이런 식으로. 알겠죠? 답이 1번으로 보여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앞으로 배우는 그 영상에서는 신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같이 헷갈릴 수 있는 주인장이라고 불리는 슈인장, 그리고 감합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점검을 하는 식으로 영상을 찍어 나갈 겁니다. 역참 설치, 몽골이죠. 몽골. 영토가 아주 넓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말을 갈아타고 좀 사람도 쉴 수 있는 곳이 설치가 됐었죠. 그 지도와 함께 나오죠. 자, 기후약조 체결한 건 조선과 일본의 관계죠. 지정문제 시행하였다 청나라에 대한 내용.
알겠죠? 세금 제도가 개혁되면서 요것과 또 관련돼서 그 명나라 때 장거정 개혁 1조 편법과 함께 나오기도 하고요. 대지마에 네덜란드 상관을 두어가지고 네덜란드와의 교류를 활발하게 했다. 요 지금 청나라와의 관계라니까 관련이 없죠. 대지마라고 이제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네덜란드와 교류하고 네덜란드 학문 난하기 발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13번 갈게요. 카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B를 다음과 같이 벤다이어 그램. 이것도 좀 참신한 문제인데 무슨 수학 집합 문제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A 볼게요. 1차 아편전쟁을 종결짓기 위해 청과 영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의 내용. 이 조약은 뭡니까? 일단 난징조약. 페리함대 무력 시위에 굴복하여 일본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의 내용. 이 조약은 뭡니까? 미일 화친조약. 이거 통상조약이랑 또 헷갈리면 안 되겠죠? 완전 시작하는 지금 페리함대 무력 시위니까 미일 화친조약이 되겠죠? 요거의 내용들이잖아, 그렇죠? 주요 내용만 언급은 이거 할까요? 이 집합에 한번 넣어보기 위해서 선생님 수학이 약해서. 자, 이 둘 다 중요한 거는 개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라의 문이 열렸다. 근대가 이제 제국주의 세력의 침입 접근을 통해서 나라의 문이 어쨌든 열렸다는 거 중요하고, 난징조약을 통해서 이 영국에 홍콩을 할양을 해줬잖아요. 영토를 줬다. 사실 빌려준 건데 영토를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관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미이라 친조약 같은 경우는 최애국 대우라는 개념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여기도 관세 같은 개념도 등장하고요. 어쨌든 문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A, B를 이제 교집합 이렇게 하자면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교집합일 거 아니야. 여기 들어가겠네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리고 A에만 들어가는 거는 뭐 홍콩 얘기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겠고, 여기 만약 니은이 있다고 치,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 최애국 대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고, 중국의 최애국 대우는 이제 난징조약 이후에 추가적으로 맺게 되는 여러 조약을 통해서 최애국 대우가 이제 약속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뭡니까?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거 홍콩 얘기. 일본 영토의 할양, 영토, 홍콩을 할양해줬죠, 영국에. 알겠죠? 이 97년도까지 이제 영국이 지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2번 외교권 박탈, 뭐 요런 용어는 우리 일사늑약, 한국사 거기 등장하죠. 최애국 대우는 자 니은에 오히려 들어가야 더 합리적입니다. 외국 군대 수도 주둔 허용, 크리스토교 선교의 자유 인정, 이런 건 이제 2차 아편 전쟁 이후에 텐진 조약 맺고 베이징 조약으로 확실하게 맺을 때 베이징 조약이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알겠죠? 그 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미출친 군사적 침략 이후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 일본 관동군은 철도를 폭파하고, 철도 폭파 수업 시간에 배운 기억나십니까? 중국 측 소행이라도 일본이 잘하는 거. 주작 플레이. 이걸로 빌미를 삼아서 군사 주작 플레이 한 거 엄청 많아요. 우리 그 봉오동 전투 그때쯤 훈춘 사건도 있고, 저 앞으로 배울 중일 전쟁에서도 노구교, 갑자기 중국어 발음 생각이 안 나요. 랴오이가오인가? 뭐 아무튼 루거우차우 그 달이 거기서 그 다툼을 빌미로 해가지고 막 침략하잖아요. 막 별 주작을 많이 합니다. 자, 이 침략 지금 뭐냐? 그리고 관동군은 점차 세력 확대하고 이듬해 다음 해에 중국의 동북 지역을 아예 장악했대요. 아예 중국을 쳐들어갔네요 지금. 그리고 푸이를 내세워 만주국을 수립하였다. 만두국이 아니에요. 만주사변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나온 군사적 침략은. 그러니까 여기 위에까지만 읽으면 류타우 지역 이런 거 철도 폭파에 대해 잘 모를 때 만주사변을 못 떠올리고 중일전쟁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아래까지 읽어보니까 확실하게 만주사변이 되겠네요.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자, 1차 이거 이후에 만주사변 이후에 동아시아 상황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이제 뭡니까? 군벌을 장악하기 위해 그 신해혁명 이후에 이제 그 청나라 멸망하고 그 이후에 군벌들이 막 중국에 이제 나와 난립하고 있었는데,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을 합쳐가지고 이 군벌부터 정리하자라고 해가지고 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고, 2차 국공합작이 이제 만주사변 이후에 그리고 중일전쟁 직후에 이제 일어나게 되죠. 일본이 나쁜 놈이다라는 공감대, 일본을 몰아내자 하는 과정에서 2차 국공합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했다. 이게 만주사변과 관련되는 건데, 만주사변을 일본이 주작해서 일으키니까 중국이
국제연맹에 제소를 합니다. 신고합니다. 고발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국제기구에서 일본에게 탓을 물으려고 조사도 하고, 리튼 조사단 조사하고 막 그러니까 일본이 아예 과감하게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려요. 이거 아니었죠. 이번 그 니은 보기처럼 국제연맹을 탈퇴하면서 본격적인 대륙 침략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중일전쟁까지 이어지는 흐름. 판보이조가 동요운동을 실시하였다. 요거는 완전 개화기 초창기에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 직후에 엄청나게 일본이 잘 살기, 부국 강병 강해지고 엄청 개혁이 많이 일어나고 발전하잖아요. 그걸 베트남 우리도 배우자라고 해서 판보이조라는 사람이 동쪽으로 유학시키자, 일본으로 유학 보내자라고 이제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사료 시기보다 훨씬 이전이 되겠죠? 니은 틀렸고. 자, 한국 독립군인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일본이 중국을 공격하니까 중국도 한국이랑 입장이 똑같아진 거예요. 우리 일제강점기였고. 그러니까 요 만주, 요동 지역에서 중국과 한국이 동병상련을 겪으면서 연합작전을 많이 펼칩니다. 요때 우리가 한국사에서 누구 배웁니까? 양세봉, 지청천 장군 배우잖아요. 그쪽에 30년대 초 만주사변쯤이에요. 알겠죠? 요 정도로 알게 되면 돼. 근데 게임이 안 됩니다. 만주 국까지 수립하고 일본이 완전히 장악하면서 요거는 이제 흐지부지 돼요. 흐지부지 되고 완전히 유격작전만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 리을이라고 답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판보이조 동요운동도 선생님이 자 연표에 이렇게 요 시기라는 거예요.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을 배우자 이렇게 알겠죠? 자, 시기를 잘 알았으면 좋겠네요. 자, 15번 밑줄 친 기역과 니은 시기 사이에 자 있었던 사실. 이 사이 문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표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재작년부터였나요? 동아시아사에서 연도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런 게 이제 딱 봐도 지금 밑에 보기를 슬쩍 보니까 연도를 알아야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여러분들의 엄청난 고난도 문제로서 작용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또 요런 유형이 또 고착화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대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대비가 됐음에도 이런 단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여전히 힘드니까 선생님도 좀 특집으로 좀 여러분들이 잘 외울 수 있도록 공부를 좀 시켜줘야 되겠네요. 그런 영상 만들어 볼게요. 자, 아직 문제 보지도 않았는데 자 읽어봅시다. 되었다. 이는 신정부가 수립되고 패번치연 단행된 이후에 나타난 변화였다. 이 메이지 유신이나 기억은 그렇죠? 메이지 유신 연도 아십니까? 자, 일단 오늘은 연도를 이제 알려주고 답을 고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 말해줄게요. 자, 운요 사건의 결과, 운요 사건 한국사 얘기네요. 어떤 조약이 체결됩니까?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 우리나라가 문을 열게 되죠. 문호 개방, 강화도 조약. 혹시 이거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자, 지금 1868년도부터 1876년 8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고르는 건데 밑에 보기들 몇 년도인지 아세요? 이거를 이제 고3 시험 보기 직전에 아시는 걸 목표로 합시다. 지금 몰라도 됩니다. 일단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경인선 개통된 거 우리나라 한국이에요. 대한제국. 이것도 일본에 많은 저기가 있었는데 자 1899년 99 은하철도 999. 자 도쿄 대학이 설립되었다. 요게 이제 1877년이에요. 자, 일단 들으세요. 그리고 옌프라는 사람은 이제 공부가 돼야 됩니다. 사회진화론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중국에서도 이제 사회진화론을 이제 주장한 학자인데 그 1898년에 천연론이라고 이 자료 자체는 교과서마다 다 있거든요. 근데 연도가 이제 안 써있는 경우도 있고 연도가 교과서 위에 연표가 단원마다 있는 교과서가 있거든요. 천재교육이었나? 그런데 이제 연표가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적어두세요. 그리고 천황이 교육지구, 천황 일본이네요. 일본의 교육지구를 발표했다. 1890년. 영국 상인에 의해서 신보가 참관되었다. 1872년. 자, 일단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쵸? 근데 자,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조선과 중국과 우리 뭐 대한제국이기도 하고 한중일로 하자. 한국과 중국, 일본이 지금 동아시아의 근대화를 이제 겪으면서 서양 문물 같은 것도 수용되고 엄청난 그 이전에 없던 과학기술도 많이 발전을 하고 여러 가지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사례로서 서양식 사고방식이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대적 문물이 정립이 됩니다. 적용이 돼요.
실시가 돼요. 시작이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연도가 교과서마다 중요하게는 아니고 가로 안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양력, 그전에 음력 쓰다가 동아시아에서는 양력, 태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한 연도 같은 것도 쭉 나오기도 하고요. 이것도 뭐 지금은 선생님은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정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뭐 우리나라는 을미개혁 때 뭐 이후에 실시됐고, 중국은 신해혁명 이후에, 일본은 뭐 1873년, 이게 일단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진짜 어려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태양력뿐만 아니라 뭐 철도가 부설되고,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 있는 철도 같은 거, 우리 경인선, 그리고 저기 도쿄 대학 나온 것처럼 대학교가 만들어지는 거, 이거 완전 근대식 교육이잖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유경공원, 그리고 뭐 원산학사가 만들어지는 시기, 중국 같은 경우는 저 경사대학당, 국자감이 경사대학당으로 이름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기, 근대식 이제 교육제도.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학제, 근대식 학제, 교육제도, 이제 과목 이런 것까지도 근대식으로, 서양식으로 바뀌는 거, 또는 이제 신문, 이런 것들이 지금 보기에도 나와 있는데, 요 정도에서 중요한 한중일의 연도를 다 알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 한성순보, 일본의 뭐 요코하마 마이니치,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조계지에서 이제 그 상하이에서 이제 만들어진 신보, 요렇게 나오고, 또 뭐 정책 발표, 반포, 우리 교육 입국 조서라든가 가보개혁 시즌에 이제 있었던, 그리고 천황이 말했던 일본의 교육 치거 같은 거, 요 정도는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곱하기 3하면 뭡니까? 18개인데 연도 18개, 부담 될 텐데 18개가 끝이 아니에요. 요 잘 외우는 방법 선생님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찍도록 할게요. 어쨌든 요거는 다 모범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웠을 만한 문제가 되겠네요. 알겠죠? 요런 유형이 있다는 거. 근데 또 다행인 거는 나오는 게 나와요. 늘. 자, 나오는 게 나오게 되니까 너무 부담부터 갖지 마시고 차근차근 가봅시다. 16번 마지막 장입니다. 가나 운동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제가 말이 좀 맨날 빠르나요? 좀? 자,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또 너무 늘어질 수 없으니까 말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박은식 선생님, 훌륭하신 분이죠. 내 지인 중에 이 운동의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김옥균 등 인류 엘리트 수재들이 일본에게 이용당해 정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운동이네요. 지금 갑신정변은 떠올리겠죠? 자, 량치차오라는 이름도 이제 공부를 하면 익숙한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동아시아 근대. 나와 나의 스승 캉유에이와 지금 량치차오가 함께 황제가 지지해주는 걸 바탕으로 이 운동을 전개해왔대요. 요 인물 두 명이 딱 힌트예요. 변법 자강운동. 공통점으로 옳은 거? 공통점 보기도 전에 이 둘 다 좀 급진적인 그 정책 개혁이었고 운동이었고, 근대화 운동,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추진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예 정치 체제를 바꿔야 된다. 조선에서는 이 갑신정변이 실패한 다음에 그런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가보개혁식으로 약간 중국의 양모운동을 좀 모방해서 동도서기, 이런 중체서용 이런 정신으로 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양모운동이 오히려 실패하니까 일본처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변법 자강운동이 이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 운동 2개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1번 동학농민운동 중에 전개되었다. 요게 가보개혁이 되겠네요. 가보게요. 공화국이 수립되는 기계되었다. 요 문장 자체는 중국의 신해혁명에 해당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공화국이 얼마나 많아요. 3개. 이 문장 자체는 어디든 통할 수 있겠지만 우리 동아시아사 요 시즌과 이제 관련해서 신해혁명을 떠올리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번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건 뭐 동학농민운동 때 일본과 청나라 군대가 둘 다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8개국 연합국의 개입, 이런 표현들. 자, 화려한 무술을 뽐내면서 중국에서 의하단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죠. 서양 문물에 반대하면서. 요게 이제 8개국 연합군 개입으로 이제 실패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일본의 영향을 받아 추진되었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서 한 게 갑신정변과 변법자강 운동이 되겠습니다. 답 5번 고르면 되겠고요. 17번 밑줄 친 이 회의. 여러 회의가 나오죠. 동아시아에서. 자, 영국 장관이 말하기를 중국이 미국에서 열린 회의래요. 미국에서 열린 회의 많겠죠. 우리 기억나는 거 샌프란시스코 회의? 그거부터 기억나는데 저는. 자, 중국은 세계의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이 회의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일본으로부터 산동반도 등에 대한 이권을 돌려받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아니네요. 이거 워싱턴 회의네요.
여러분 워싱턴 회의의 핵심 내용 한 가지만 말할게요. 공부를 또 자세히 해야 되지만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일본 니네 너무 많이 컸다. 좀 자제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일본도 승전국에 속해 있어가지고 패전국이 가지고 있는 영토를 막 나눠 가질 때 일본도 가지게 되잖아요. 대표적인 게 중국에 있던 산둥반도 같은 거예요.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산둥반도 지역을 일본이 가져가잖아요. 가져간다기보다는 산둥반도에 여러 가지 이권을 요구하잖아. 21개조 요구를 배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산둥반도도 이제 일본한테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 과정에서 중국의 오사운동 같은 것도 있었고 워싱턴 회의가 개최돼가지고 야,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전쟁을 거쳤는데 이제 그렇게 싸우면 안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각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승전국들이 우리 좀 군대의 규모 좀 축소하자. 특히 해군의 규모를 좀 축소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일본 니네 산둥반도 욕심내고 중국한테 돌려줘. 그 이권 가져가려는 그 시도 멈춰.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워싱턴 그 이후에 이제 군대가 좀 축소된 그 이후에 전쟁 안 하고 좀 차분하게 있자. 그리고 국제 연맹 같은 거 창설하자. 요 흐름을 워싱턴 체제라고 하는 거고요. 알겠죠? 자,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하였다. 카이로 회담, 카이로 선언.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결정하였다. 얄타 회담. 오사운동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줬다. 지금 선생님이 오사운동 얘기를 해서 혹시나 헷갈리셨나요? 오사운동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준 거는 1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파리 강화회의를 통해가지고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고 오사운동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워싱턴 회의가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 거야. 서양 열강들도. 야, 중국에서 저렇게 싫어하는데 일본 니네 돌려줘라. 그 얘기를 워싱턴 회의에서 했다고요. 알겠죠?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게 바로 샌프란시스코. 알겠죠? 이거 파리 강화회의. 5번 열강의 해군 군비 축소. 방금 말한 것처럼 군대의 규모를 축소했다. 요 축소를 합니다. 실제로. 요 체제로 가게 되는 게 워싱턴 체제다 라고 고르면 되겠습니다. 18번 갈게요.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해서 이렇게 고르면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 얼굴 봐서는 요 사람밖에 모르겠네. 자, 미국 대통령으로서 중국이 당면한 문제가 베트남 전쟁 때문인지, 베트남 전쟁 문제도 있나봐요. 지금 그 대화 주제 중에 소련과의 국경 분쟁 때문인지를 논의한다고 한대요. 중국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있을 텐데,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게 베트남 전쟁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면 소련이랑의 국경 분쟁이에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옆에 있는 누가 봐도 복장이 좀 공산주의 같은 복장이죠. 대통령께서 당신이 당선된 이후에 베트남 등에서 군대를 철수하고자 하는 뜻을 밝혔다. 지금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대화네요. 나는 공산당 주석으로서, 공산당을 이끌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외에 다른 지역에 군대를 보낼 생각이 없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거 뭡니까? 지금 요게 핵심 문장이 될 수도 있겠는데, 닉슨 독트린 기억나십니까? 그 전에, 자,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고 6.25 전쟁도 있었고 냉전이라고 하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제 서로의 체제 경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끝나가는 것 중에 상징적인 사건이 닉슨 독트린이잖아. 이 닉슨 독트린을 통해서 미국이 뭐 여러 아시아 국가들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를 선언하고 베트남 전쟁에 한창 개입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의 군대도 철수하겠다라는 뜻을 밝히잖아요. 그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냉전을 끝내가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닉슨 독트린 이후에 닉슨이 실제 중국을 방문하고 이렇게 마오쩌둥을 만나가지고, 자, 닉슨이에요. 마오쩌둥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요 장면이네요. 지금 닉슨이 지금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고 이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는 거래요. 지금 그럼 만났으니까 1972년을 우리가 고르시면 되겠는데 연표가 쭉 나오는데 사실은 연표를 지금 쓱 보니까 요거는 연도를 모르더라도 닉슨 독트린이 있던 시기니까, 자, 여기 보면은 파리 평화협정 있죠. 요 파리 평화협정 닉슨 독트린을 통해서 그 군대를 좀 철수하겠다라는 의지를 조금 보이고 그 뭡니까 저기 뭐죠? 파리 평화협정을 통해 가지고 완전 철수하겠다는 걸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게 73년도인데 이것도 연도 일단 모른다고 가정하고 완전 철수. 베트남 전쟁에서. 오케이? 여기에서 이제 이어진 흐름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엄청 못 이겨요. 못 이기도 하고 미국 국내에서 막 전쟁 이제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었고 아무튼 그리고 완전 철수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철수되니까 미국을 믿고 있던 남베트남의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베트남이 75년도에 남베트남의 중심지 사이공을 함락시키고 76년도에 베트남의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요 직전에 이제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는데, 요것도 이렇게 사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 연표 문제, 시기 문제는. 근데 이것도 연도를 알려주긴 할게요. 자, 포츠담 선언, 우리 이거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직전에 한국사에도 등장하는 거잖아요. 45년도 우리 해방하는 해. 1화 국교회복? 혹시 낯설어요? 이 화가 뭐지? 중화민국입니다. 대만을 의미해요. 대만. 일본이랑 대만이랑 국교가 회복 안 됐었어요? 대만, 중국도 일본의 침략을 받았으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서로 엄청나게 싫어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냉전 체제가 시작되면서 미국이 자본주의 국가들 니네 빨리 화해해! 라고 하면서 대만이랑 중화민국과 일본이 화해를 하고, 요게 이제 52년도예요. 우리 6.25 전쟁 하고 있을 때. 그리고 한국, 일본도 화해해! 그래가지고 박정희 정권 때 한일 기본조약 체결하면서 화해라고 해야 되나? 국교가 다시 재개가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플라자 합의도 좀 뜬금없는 건데, 이거 일본 경제 파트 공부할 때 나오는 이것도 중요한 사건인데, 연도까지는 이것까지 몰라도 될 텐데 여기서는 나오네요. 사건 이름으로. 근데 몰라도 됩니다. 한중 국교 수립. 냉전 다 끝나고 이제 소련이 이제 무너진 다음에 냉전 다 끝나고 91년도에 중국과 정식으로 수교를 맺고 대만이랑 연락을 끊습니다. 요런 흐름. 연도를 알아두면 더 확실하지만, 요 연도까지 해서 바로 고를 수 있겠지만, 요거 문제만큼은 연도를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파리 평화협정 직전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교과서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남았네요. 19번 가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과 시민운동, 미일안보 조약의 개정이 신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해서 안보 투쟁이 진행되죠. 이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 잘못한 거 있다, 일본. 그러니까 이거 개정하지 말자. 미국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미군정이 들어와서 이제 만들어진 평화헌법 있잖아요. 일본은 남을 침략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질 수 없고 스스로만 지킬 수 있는 자위대만 가질 수 있다. 다른 나라에 침략을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정해졌는데, 이게 지금 일본 내에서 개정되려고 막 했단 말이에요. 야, 자존심 상하고 우리 옛날의 영광을 되찾고 또는 자존심을 회복하자, 이런 과정에서 그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안보투쟁입니다. 1960년대. 알겠죠? 그리고 옆에 보면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87년 87년 6월 항쟁, 요렇게 가나 운동에 대한 설명 요렇게도 같이 나오네요. 자, 홍위병이 주도하였다. 이거 문화대혁명. 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전개되었다. 요거는 이제 계엄령이라는 단어는 이제 한국에 나오는 민주화 운동들과 대만의 이제 민주화 운동, 요거 이제 장개석 계속 집권하고 있을 때 그 말기쯤에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계엄령이란 얘기가 나와요. 거기도 이제 1987년도랑 이제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연표를 또 오랫동안 안 봤네. 자, 아무튼 선생님이 요게 연표를 다시 오랜만에 보니까 현대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여러 여기 비어있는 페이지도 있고 더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도 아니게 되는 거고, 자, 55년 체제의 붕괴로 이어졌다. 이게 뭐냐면 지금 60년대잖아요. 1955년도에 그 일본에서 자민당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엄청 장기 집권을 합니다. 그 체제, 장기 집권하는 체제를 55년 체제라고 해요. 이 55년 체제가 붕괴되는 것은 한참 뒤에 그 거품이 붕괴되고 부정부패 같은 게 많아지면서 90년대였나요? 그 자민당이 아닌 여러 정당들이 승리를 대다수를 이뤄요. 그래서 비자민당 그 당들이 연립정당, 연립내각을 이제 이루는 그 장면, 호소카와 연립내각이라고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완전 시대적으로 맞지가 않죠. 전두환 정부에 대항하여 6월 항쟁이 일어났고, 당시 다음 대통령 지명자였던 노태우가 6.29 선언을 발표하면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죠. 오케이, 4번 답 고르면 되겠네요. 여야 간 정권 교체를 가져왔다. 지금 둘 다 아니게 되는 거죠. 지금 특히 여기서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컸는데, 김영삼, 김대중이 단일화 못하면서 노태우가 승리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정권 교체하는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정권 교체가 되는 겁니다. 답 4번 고를 수 있겠고, 이거 답은 쉬우니까, 가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답 고르긴 쉬울 것 같아요. 밑줄 친 이 해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요게 이제 동아시아 단원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지도가 이제 항상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 마지막 단원의 이제 갈등과 화해 부분에
자, 지도만 보고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위에부터 보실게요. 여기는 이제 러시아와 일본 간의 이제 갈등이 있는 남쿨 열도의 북방 사계도서. 이런 용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러시아가 요 위에 있잖아. 일본이 있고 요 둘 간의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북방 사계도서 섬. 자, 요 라는 일본의 요 작은 섬들이에요. 이거는 갈등은 없는데 이거 완전 TMI인데 여 내에서 여기 원래 류큐였잖아. 류큐 그쵸? 그래가지고 우리는 원래 일본이 아니었다 막 이러면서 그 뭐야 독립운동 같은 움직임이 현재에도 조금씩 있거든요. 뭐 그냥 TMI였어요. 요게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지금 다툼 중에 하나죠. 그 유명한 센카쿠. 또 중국어 이름으로 랴오위다오. 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사군도. 여러 이제 국가들 밑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개입돼 있고 시사군도라고 부르고 영어로 파르셀이었나? 파라셀. 군도 여러 섬들이 모여 있는 걸 군도라고 부릅니다. 가는 여기 난사군도. 오케이. 이것도 영어로 스프레틀리. 뭘 적어요? 그렇죠? 자,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 볼게요. 타이완, 대만인가? 타이완 어딘 줄 알아요? 지도에서? 요거 중화민국이 있던. 오케이? 요 근처에서 미군과 자위대가 어디예요? 일본이죠. 일본과 미국이 지금 뭐 훈련을 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까지 개입돼 있어. 전투기와 함정을 출동시키면서 위기가 고조되었다. 생각 굴도네요. 3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르면 되겠고 지금 쭉 보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지금 아직도 기억나는데 바로 요 문제, 연도 문제 좀 어렵고 요 조약의 내용 묻는 문제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3월이라 더 어렵게 느끼는 건데 요거는 이제 고3 후반부로 가면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13번은 별표치기 좀 애매할 정도로 맞춰야 되는 문제고 요것도 한번 우리가 올해 화이팅 해봅시다. 선생님도 준비를 해볼게요. 요 정도. 그리고 뭐 닉슨 독트린 문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다 라는 거. 근데 이게 만약에 수능 때 나왔다 그러면 거의 50점 만점이 1등은 커트라인입니다. 다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3월이니까 등급 컷은 뭐 한 문제 정도 깎을 수 있다. 47, 48 되겠네요. 알겠죠? 문제마다 선생님이 각자 이제 공부하는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익숙하게 이제 여러 용어들 잘 익숙하게 공부하시고 주제별로 교과서 단원 파악하면서 공부를 해나가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나가고 연표 상당히 유용했었죠? 자, 연표 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픈 채팅, DM 또 뭐예요?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댓글에 메일 주소 쓰면 자꾸 삭제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이나 그 뭐예요? 졸려가지고 지금 12시 54분이네요. 그 뭐죠? 갑자기 생각나. 너 미쳤나봐. 그 뭐야? 인스타그램이나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 주십시오. 알겠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화이팅!